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창업지원사업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이고요. 이 방송을 남기고 있는 창업 멘탈 코치인 제 스스로가 수년째 창업지원사업의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는 돈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심사평가에 와달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심사 자체가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말고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보시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올해도 저는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박스에 친 이 사람이 저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저의 모습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의 모습은 보시는 이 사진과 같고요. 이 사진은 어제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경영지도사이고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을 보시게 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 자격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 경영 관련 전문가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한 부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주관에서 10개 팀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보통 2배수로 서류를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 6배수에서 7배수 정도가 사업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데 물론 기관이나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9 to 6를 봤을 때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4시나 5시 정도에 모든 평가 과정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대략 5시간 정도에 60개에서 70개 정도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점심도 먹고 휴식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5시간도 후하게 잡아서 5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 하더라도 이 심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죠? 5시간에 60개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심사가 되냐면 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심사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걸러내는 채지 않습니까? 채. 그래서 심사도 이러한 걸러내는 채와 같은 형태로 심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대략적으로 A급은 몇 개 정도의 점수를 줄지, 그리고 B급, C급, D급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등급별로 대략 점수대로 몇 점을 주고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업팀을 몇 개 정도를 배분을 할지 판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무턱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평가해야 될 서류는 많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서류 심사하는 과정을 채로 걸러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채로 걸러내냐라는 표현을 했냐면 사업계획서를 일단은 불합격 처리를 시키면서 걸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하는 과업이 일단 전체적으로 쭉 훑어봅니다. 쭉 훑어봐서 전체적으로 창업팀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D급을 버려버립니다. 분명히 D급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 누가 봐도 쓰다 만 것들이 있습니다. 다 쓴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 아예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단은 버리고요. 그 다음에 개념 없이 작성된 또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단 버립니다. 쭉쭉 다 버리죠. 그 다음에 숫자가 틀리거나 오류가 발생됐고 또 일단 버립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숫자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쭉 다 걸러낼 것들을 채로 한번 탈탈 털어서 쭉 걸러냅니다. 다만 요즘에 불합격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심사 의견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적진 않고요. 구체적인 코멘트와 함께 버릴 것들을 쫙 다 버려버리죠. 이렇게 하면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합격되는 서류들을 봤을 때 사업의 취지와 명분, 그리고 적절한 시장과 경쟁사 조사가 되었는지 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원기간 내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정확한 타겟팅과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 침투가 가능할지, 그로 인해 타당한 매출이 나올 수가 있을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합격되는 사업계획서들의 등급을 배분을 하죠. 특정 점수대에 몰려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분산을 시켜야만 가급적 동점자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업계획서 수준을 보고 등급을 매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류 심사라고 다르고 발표 평가라고 다르지가 않고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심사위원들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같습니다. 서류 심사나 발표 평가나 본질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년 전에 청창사의 합격자가 경험을 제공하여 지인의 초창패 지원에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창사는 창업성공 패키지, 여기서 말하는 초창패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죠. 저의 친한 지인이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불합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비슷한 레벨의 창업 지원 사업에 합격을 했는데 2년 뒤에 그 경험을 가지고 최종 합격된 경험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도움을 줬는데 그런 합격자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합격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사업계획서의 작성 수준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지금과 3년 뒤도 다를 것입니다. 저는 수년째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3년 전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 분명히 다르고요. 지금의 수준과 3년 뒤의 수준도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평가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나의 관점이 아닌 평가자 관점, 즉 역지사지 관점에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창업팀의 매력 발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류에서 그 매력을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 매뉴얼이 있습니다. 신청 매뉴얼. 여러분들 신청 매뉴얼을 데스크탑이나 PC나 스마트폰으로 절대로 보지 마시고 출력해서 문서로 보십시오. 출력해서 문서로. 솔직히 얘기해서 심사위원인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떨어지는 거의 절반 정도가 지원사업의 신청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서 일정이 되었다든지 자금 계획이 되었다라든지 반영하면 안 되는 양산 자금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든지 뭔가 기본이 안 되어서 떨어지는 것들이 절반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서류를 절대적으로 출력을 하셔서 눈으로 필히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건 밑줄도 그으시고 형광펜도 그으시고 눈에 힘을 주고 보신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본. 그래서 최소한 기본이 안 되어서 불합격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